안녕하십니까 형님들, 갓선입니다. 어제 프리뷰는 조금 완벽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뉴욕 닉스 마인승이 하나 미적중 났습니다. 뉴욕의 핸디캡 커버가 실패 후에 이제 일반승이라도 챙길 줄은 알았는데, 근데 이게 완전히 막상막하의 경기였고 인디애나가 승리를 챙기는 말도 안 되는 경기가 나왔습니다. 한풀 나기 너무 아쉬운 경기였고요. 14경기, 내일 경기가 좀 많습니다.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샬럿 대 애틀랜타입니다. 샬럿의 9연승이 디트로이트한테 끊겼고 디트전에 선수들의 이제 난투극이 있었습니다. 이 난투극으로 양 팀에서 총 4명의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이제 추후에 나올 징계 여부에 따라 가용 인원의 문제 변수가 생길 듯 합니다. 샬럿은 한 달 넘게 연패를 안 당하고 있고요. 크니플은 53경기 만에 1000득점을 달성을 한 최초의 신인 선수이고 이 기록은 이제 지난 25년 동안 53경기보다 적은 경기수로 1000득점을 달성한 선수는 단 3명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애틀랜타는 직접 미네소타한테도 지면서 2연패를 기록 중이고요. 샬럿과 미네소타전 모두 수비력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맥컬럼이 미네소타에 38득점을 했지만 수비는 전반에만 81실점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게다가 내일은 제일런 존슨이 무릎으로, 리사세가 허벅지, 다이슨 다니엘스가 발목으로 3명이 GTD인 상태입니다. 이제 크니플은 애틀과 3번의 맞대결 중 2경기에서 팀 내에서 최고 득점을 올렸으며 디아바테는 3번의 맞대결 중 3번의 모두의 경기에서 팀 내 리바운드를 가장 많이 잡았습니다. 이제 만약 난투극으로 인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에 샬럿의 브리지스랑 디아바테가 결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 이후에 이제 8일 동안 휴식이니까 홈 2점을 살린 샬럿이 승리를 가져갈 만하다고 봅니다. 초안은 샬럿 승으로 보는 걸로 할게요. 두 번째 경기 클리블랜드 대 워싱턴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최근 13경기에서 11승 2패, 직전 덴버전 막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으며 4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동부 2위, 3위, 4위, 5위가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 1승 1승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덴버전의 미첼이랑 하든이 공격을 주도하면서 4쿼터 클러치 상황에서도 하든과 덴버의 5점 합작으로 역전승을 거두고 분위기는 최고조입니다. 워싱턴은 직전 마이애미한테도 31점 차이 패배를 당했고요. 내일도 키쇼 조지랑 쿨리발리가 GTD인 상황입니다. 솔직히 마이애미한테도 대패를 당하는데 클리블랜드한테 원정에서 프레는 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못하고요. 이거는 최종 픽으로 가겠습니다. 클리블랜드 마인승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올랜도 대 미러키. 하루 쉬고 또 경기를 하는 양 팀이고요. 이때 올랜도 마인 승리를 예측해서 적중을 했습니다. 미러키랑 최근 21번의 맞대결에서 19패, 19패를 기록을 한 올랜도가 이번은 미러키 상대로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프란츠 바그너가 9경기 결장 후에 직전 경기에서 복귀를 했고 17분 동안 14득점 5리바운드 효율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내일 경기에도 이제 시간 제한을 두고 출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앤서니 블랙, 데스몬드 베인이 활약을 했으며 바그너 형제도 28득점으로 활약을 했던 경기입니다. 3쿼터에만 36대 20이라는 좋은 기록으로 좋은 공격력과 이제 미러키의 수비 공략으로 성공을 잘했고요. 4쿼터에 31득점으로 후반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미러키의 야니스 아테토쿤보는 여전히 아웃이고 직전 경기에 케빈 포터 주니어 혼자 28득점 7어시스트로 분전을 했습니다. 내일 경기도 어제랑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듯 하고요. 올랜도의 수비 조직력을 미러키가 공략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제 거친 몸싸움을 예고를 했고요. 미러키가. 근데 오히려 턴오버랑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서 후반에는 거칠게 못하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초안으로 직전 맞대결 경기랑 마찬가지 올랜도의 마인승으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스턴 대 시카고입니다. 보스턴은 직전 뉴욕한테 22점 차로 지게 되면서 5연승이 끊겼고요. 부세비치가 합류를 하고 로테이션 변화를 주면서 새로운 조직력을 다지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전 브라운이 26득점, 데릭 화이트가 19득점, 부세비치가 11득점을 기록을 했고 이제 루키인 베일러 샤이어만이 6경기 중에 4경기 선발을 했는데 뉴욕전에는 이제 10득점, 13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커리어하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시카고는 현재 5연패 중이고요. 보스턴에서 온 이제 앰퍼니 사이먼스가 이적 후에 3경기에서 평균 20득점을 기록하며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브루클린전에 골밑 수비가 안 됐던 이유가 가장 큰 패배의 이유고요. 이제 클렉스턴한테 공략을 당하면서 3점슛 성공률도 낮았던 시카고였습니다. 조시 기디랑 트레 존스 두 선수 모두가 햄스트링으로 GTD인 상태이지만 내일 경기에는 아마 출전이 어려울 전망인 것 같아요. 사이먼스랑 부세비치의 트레이드가 있던 팀들끼리의 맞대결이고요. 시카고의 골밑을 이제 보스턴이 잘 공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초안으로 보스턴 마인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브루클린 대 인디애나. 브루클린은 이제 직전 시카고를 잡았고요. 2연승을 하는 중입니다. 이때 시카고의 골밑을 가지고 놀던 닉 클렉스턴이 내일 GTD인 상태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무릎 부상으로 아웃입니다. 두 팀 모두 탱킹 팀이고요. 지려고 해야 정상인 팀들이 자꾸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도 오늘 이제 경기를 했던 뉴욕이랑 뉴욕 홈에서 말도 안 되는 연장 접전 승리를 했고 시아캄이랑 네마드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내일도 정상 출전 가능할 전망이고요. 연장까지 간 이제 인디애나가 마포주도 아웃이고 클렉스턴도 GTD인 브루클린의 대결인데 인디애나는 백투백일 때 승률과 이제 오펜시브 레이팅이 좀 낮아요. 그리고 탱킹 중이라는 것까지 모두 고려를 해봤을 때 내일도 인디애나의 승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최종 픽으로 갈 거고요. 브루클린 승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필라델피아 대 뉴욕입니다. 오늘 한폴락의 주인공인 뉴욕 닉스고요. 4경기에 올킬할 수 있었는데 탱킹팀인 인디애나한테 지면서 올킬이 안 나왔습니다. 보스턴한테는 22점 차로 이겼는데 오늘은 탱킹팀한테 진다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아쉬운 상황이고요. 게다가 덴버랑 2차 연장 간 지 일주일 만에 또 연장전이 있었고 덴버전이랑은 다르게 패배를 했습니다. 브런슨이 42분, 하트가 41분, 브리치스가 43분으로 풀타임 가까이 뛰면서 체력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 필라델피아의 이제 엠비드가 발로우랑 같이 퀘스천업을 GTD인 상태이며 현지에서는 이제 엠비드의 출전을 거의 확실시하는지 지금 엄청난 자금이 필라델피아에 몰린 상황으로 체크가 됩니다. 이번 시즌 뉴욕의 백투백 경기는 좀 페이스를 낮추고 턴오버를 최소한으로 하고 신중하게 경기를 하면서 4승 4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엠비드의 출전 여부가 관건인 것 같고 초안으로는 필라델피아 승으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엠비드가 출전이 확정이 된다면 최종 픽도 필라델피아의 승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토론토 대 디트로이트입니다. 토론토는 현재 2연승 중이고요. 두 번의 승리 때 모두 마인승을 예상을 했고 적중을 했습니다. 이번엔 동부 1위와의 매치업인데 플러스 앤디를 받은 상태고요. 머레이 보이스가 손가락 부상으로 아웃이고 야코 퍼들은 GTD인 상태입니다. 골수에서 온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가 15분 만에 10득 10리바로 더블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잉그램이 커리가 부상으로 이제 올스타전 대체 출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토론토에서 스코티 반스랑 브랜든 잉그램 두 명의 선수가 올스타전 출전 예정이고요.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직전 샬럿과의 경기에서 난투극이 있었고 듀렌이랑 스튜어트가 퇴장을 당했고 징계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일 경기에 출전 여부가 승패를 갈릴 듯 하고요. 초안으로는 토론토 프랜승으로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휴스턴 대 클리퍼스입니다. 오늘 경기를 하고 내일 바로 백투백 맞대결이고요. 페이스가 느린 양팀 그리고 공격 포지션을 최대한 길게 쓰는 양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팀 1옵션인 듀란트와 레너드의 집중 수비가 있을 거라고 프리뷰를 했습니다. 듀란트는 이제 야투율 36%랑 5개의 턴오버를 했고 레너드는 야투율 37%와 1개의 턴오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이제 1옵션이다 보니까 두 명의 선수가 역시 팀 내 최고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내일도 오늘이랑 거의 비슷한 핸디랑 언오버 기준을 받았는데 내일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예상을 합니다. 똑같이 느린 페이스랑 신중한 공격, 양팀 1옵션들의 집중 수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거는 최종 픽으로 휴스턴 언더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홉 번째 미네소타 대 포틀랜드 경기입니다. 미네소타 이제 고베어가 뉴올리언스 패배 이후에 팀원들의 수비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클리퍼스에도 패배를 하면서 2연패로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다운이 됐어요. 직전 애틀란타전에는 이제 22점 차로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한 상황이고요.
당연히 그 중심에는 앤서니 에드워즈, 앤트맨이랑 맥다니엘스, 랜들, 고베어의 활약도 있었습니다. 또 시카고의 이적생 도순무가 30분에 21득점을 올리고 야투 13개를 던져서 9개를 성공시키는 69%의 야투율로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포틀은 직접 멤피스 2연전의 승리랑 필라델피아까지 잡으면서 3연승 중입니다. 필라전에 이제 아브디아가 복귀를 했고요. 26득점, 10리바운드, 8어시스트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투마니 카마라의 활약도 있었고요. 필라전에 이제 커리어 하이인 30득점을 올렸고 3점이 8개였습니다. 최근 미네소타의 안 좋은 수비력이랑 포틀의 3연승 기세와 득점력으로 이번 경기는 다득점이 예상이 되고요. 최종 픽으로 보겠습니다. 미네소타 오버로 가볼게요. 그리고 10번째 뉴올리언즈 대 마이애미입니다. 뉴올은 직전 세크전에 대승을 했고 이번 시즌 최다 점수차 승리를 거두면서 세크에게 불명의 기록을 안겨줬습니다. 최근 나름 이제 승리를 챙기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위권이고요. 뉴올은 좋은 수비를 기반으로 빠른 속공 득점이 장점인 팀입니다. 직전 세크전의 주전이랑 벤치 고른 활약이 좋았고 2연승 중이고요. 트레이 머피 3세, 트머삼이 최근 3경기에서 3점 슛 23개를 성공을 했고 성공률은 57.5%였습니다. 피어스랑 자이온의 조화도 좋았고요. 그리고 마이애미는 직전 유타전에 패배를 했고 최근 4경기 중에서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유타전의 페인트존 득점이 30대 54로 밀렸으며 높이에서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어요. 파엘도 이제 허리 부상으로 내일에 아웃이 떴고요. 그리고 위긴스도 발가락 염증으로 퀘스천업을 GTD인 상태입니다. 두 팀의 11번의 맞대결에서 마이애미가 10승을 거둘 만큼 천적 관계이지만 부상이 많은 마이애미만큼은 내일은 홈에서 잡을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초안으로 뉴올리언즈 승리를 볼게요. 11번째 덴버 대 멤피스입니다. 덴버는 최근 5경기 4패 중이고요. 게다가 직전 클리블랜드전은 다 잡은 경기였는데 연속 5실점으로 2점차 패배를 했습니다. 이 경기 때 이제 현재 그 덴버 팬덤에서 좀 핫한 주제가 되겠고요. 이게 4쿼터 클러치 상황에서 요키치가 3분 동안 아웃이었습니다. 감독이 3분을 덜 뛰게 한다고 해서 이제 요키치의 부상 관리나 뭐 휴직이 되는 것도 아닌데 감독이 잠깐 뺀 이 3분 아웃에 이걸로 덴버가 역전패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내일 요키치랑 머레이는 이제 제대로 정상적인 출전 가능 상태입니다. 멤피스는 최근 10경기에서 8번을 졌고 자책주가 트레이드 이후에 3연패인 상황입니다. 직전 골스전에 17점 차 리드 중이었는데 이거를 못 지키고 역전패를 당하는 경기가 있었어요. 모란트랑 이디는 당연히 아웃이고요. 알다마도 아웃 확정입니다. 멤피스는 현재 주전급의 빅맨의 부재가 있고요. 공격 옵션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덴버는 리그 최고 요키치가 있고 외곽의 옵션 좋은 공격 옵션도 있습니다. 치열한 서부 상위권 대결에 있어서 분위기 반전을 원하는 덴버고요. 멤피스보다 더 좋은 공격 옵션을 가진 덴버가 쉽게 잡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최종 픽으로 갈게요. 덴버 마인 승리로 보겠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라 경기가 정말 많고요. 이제 12번째 경기입니다. 피닉스 대 오클라호마. 오늘 경기를 했던 피닉스이고요. 부커랑 브룩스, 길레스피가 30분 이상씩 뛰면서 오클보다는 체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오늘 피닉스 자유투 개수에서 좀 차이가 있었는데 피닉스는 9개를 던지는 동안 댈러스는 44개를 던졌습니다. 피닉스의 거친 수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고요. 대신 피닉스는 3점 슛을 50개를 던져서 16개를 성공을 했고 댈러스는 22개를 던져서 5개만 성공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승부가 갈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4쿼터 막판까지 추격을 허용하면서 다시 주전들이 나왔던 피닉스입니다. 파울이 27개로 많았습니다. 이때 벤치들의 활약이 없었으면 솔직히 댈러스한테 질 수도 있었던 모르는 게임이었고요. 그리고 오클은 제이덥, 제일런 윌리엄스가 복귀를 하면서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득점 옵션 중에 하나인 자유투를 뜯어내는 파울 유도를 길저스 알렉산더가 팀 내에서는 가장 잘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제일런 윌리엄스가 길저스 알렉산더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1옵션 역할과 파울 유도를 확실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제 피닉스의 거친 수비로 파울 유도랑 자유투 시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에 제일런 윌리엄스가 활약을 하면서 오클라호마가 쉽게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안으로 오클라호마 마인승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13번째 경기 유타 대 세크라멘토입니다. 탱킹 팀들의 대결이고요. 유타는 자렌 잭슨 주니어가 합류를 하고 1승 1패를 기록 중이며 마카넨과 같이 팀 내 핵심 자원이 되었습니다. 리빌딩 중이면서 4쿼터에 계속 출전을 하지 않는 탱킹 행동을 함과 동시에 당연히 팬들의 비판까지 같이 받는 중입니다. 내일도 키온테 주지는 아웃이고요. 세크는 13연패를 기록 중이며 이는 85년도에 연고지 이전 이후 세크라멘토 팀 역사상 최대 연패 기록입니다. 뉴올전의 3쿼터 작전 타임 때 드로잔이 물병을 내던지는 등 자존심이 많이 상한 모습이 보였고요. 내일이라고 달라질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디안드레 헌터, 잭 라빈, 몽크, 사보니스, 웨스트브룩, 키건 머레이 6명의 선수가 전부 아웃인 상태고요. 내일 유타가 승리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될 듯합니다. 이번 경기도 최종 픽으로 갈 거고요. 유타 승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입니다. 골든스테이트 대 샌안토니오. 오늘 경기를 한 샌안토니오는 백투백 일정이고요. 골든스테이트의 주전들은 여전히 아웃인 상황입니다. 직전 멤피스전 산토스의 레이업 득점으로 승리를 챙기긴 했지만 경기 내용은 배당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완패를 당한 상황이었고요. 샌안토니오는 다 빠진 레이커스전에 마인승을 예측을 했고 적중을 했습니다. 스테픈 캐슬이 이제 블락을 하면서 착지를 하는 과정에서 넘어졌는데 이때 골반에 타박상을 입었고요. 이후 남은 레이커스전의 2, 3, 4쿼터에 출전을 못했고 내일도 GTD인 상태이며 아마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쉬고 복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GTD니까 나오면 당연히 좋겠습니다. 체크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웬바냐마의 40득점과 12리바운드로 레이커스를 폭격을 했고 내일 골스전도 마찬가지로 보여질 듯합니다. 주전들이 28분 이상 뛴 선수들이 없으면서 4쿼터에 전부 통으로 안 뛰며 내일 골스전을 대비를 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요. 백투백 7승 3패고 백투백일 때의 네트 레이팅이 아주 좋습니다. 웬바냐마의 백투백 첫날 충분한 휴식과 두터워진 뎁스들이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골스의 커리랑 포르징기스가 아웃이고 공격 옵션 측면과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샌안토니오가 승리를 챙겨갈 만합니다. 이것도 최종 픽으로 가는 거로 할게요. 샌안토니오 승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14경기 모두 프리뷰 그리고 픽 공유가 끝났습니다. 표에 이제 다 작성을 해놨고요. 이거 보시면서 잠깐 영상 멈추시고 메모를 하신 다음에 제가 밤이나 아침에 다시 올려드리는 최종 픽이랑 비교를 하시면서 잘 골라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14경기의 프리뷰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기사를 찾고 영상을 보면서 기록도 체크를 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구독해주시면은 좀 힘나서 매일매일 좋은 영상, 좋은 프리뷰 분석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항상 열심히 정보 전달을 해드릴 거고 이제 구독이랑 영상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